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 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여러분, 저희 큰아이 이제 며칠 후면 고등학생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정보를 찾아다니는지는 안 봐도 뻔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등 시기에도 또 핵심은 독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슬초 가족분들께 그 이유를 차근히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문해력에 관한 높은 관심은 초등의 독서에 관한 학부모의 불안과 욕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서가 단순히 학습의 기본기를 다지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목표하는 대학을 가게 도와줄 핵심 열쇠네요. 책 속에서 그 답을 찾아드릴게요. 먼저 수시와 정시 중 어떤 전형을 노리든 생기부와 독서를 놓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은 정시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겨냥해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선택지에서 학종을 일찌감치 지워버린 결과 생기부를 관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도 생기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내신보다 수능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시를 입시 전략으로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를 비교했을 때 유명 학군지를 제외하면 모의고사 등급이 더 뛰어난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잘하지 않은 학생이 정시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기부의 여러 항목 중에서도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즉 과세특이라 불리우는 부분은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교사가 관찰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생기부의 핵심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과세특을 기록하기 위해 교사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거나 보고서 발표 등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 스스로 고른 책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나 개성, 관심 분야 등이 생기부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행평가 영역에서 독서 수행평가, 주제탐구 수행평가 등의 방법으로 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여 이를 내신 성적에 반영할 뿐 아니라 과세특에도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생기부 안에서 책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책을 고르지 못해 결국 과세특을 적절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생기부의 독서 활동 상황이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소식에 이제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서는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경험이 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에 모두 반영되며 이때 단순히 책 제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서 후 후속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정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 중 더 탐구해보고 싶은 내용을 교과서가 아닌 다른 책에서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이를 다른 활동이나 경험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이 세특에 기록된다면 학생의 개별적인 역량이 잘 드러나는 좋은 세특이 될 것입니다. 생기부 그 자체를 나의 발전 과정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한다면 독서를 통해 3년간 학업 및 진로 역량이 점점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학생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학에서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 읽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생기부에 기록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자신의 진로나 관련 과목이 아닌 교과에까지 억지로 전공 역량을 드러내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진로와 관련된 도서만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소양을 기르기 위해 인문, 사회, 과학, 역사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책의 난이도도 큰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생기부 내에 기록된 독서 활동은 면접관들이 주로 질문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줄거리만 간신히 파악하는 정도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고 기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스스로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고른 생기부 필독서 100이라는 책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아직 초등학부모님이라면 너무 먼 얘기로 들리셨을 테고 중등학부모님이라면 책과 멀어진 아이 때문에 불안이 엄습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초등에서의 독서가 문해력을 쌓기 위한 도구였다면 중고등에서의 독서는 매력적인 생기부를 작성하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학원 숙제로 바쁘고 유튜브 보느라 정신없어도 어떻게든 중등 시기까지 독서를 근근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실은 저도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접하기 전까지는 중등 정도까지만 독서를 이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고등이 되어도 아이가 읽고 싶어 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권하고 함께 읽는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를 더욱 빛나게 해줄 생기부의 도움으로 본인이 받은 내신 등급, 모의고사 등급 이상의 입시 결과를 얻게 된다면 독서를 위해 들인 오랜 노력들이 참 고맙게 느껴질 거라 믿습니다. 고등 혹은 대학 입시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덜컥 나면서 여기서 그만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 학부모 모두 같은 심정이니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서포트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며 감을 잡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의미 있다며 아빠, 엄마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입시의 긴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